클로징 벨 라이브. 예. 안녕하세요. 6월 1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올랐죠? 네. 예, 천천히 또 올라주는 게 좋잖아요. 네. 2916. 와. 다음 주 내일 가겠네요, 그렇죠? 아이, 이번 주에 가야죠. 이번 주에 가야 돼요? 내일도 있는데. 하루 있는데? 응. 그럼 내일 한 90포인트가 오르는 얘기예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대단한데. 왜냐면 오늘 내 마녀의 날인데도 아하, 올라주는데. 그렇네요. 내일은 뭐 금요일인데 못 갈 일이 있나요? 니케이도 0.6 마이너스고 상해도 보합이고 미증시도 못 갔는데. 미증시도 못 갔고 대만도 0.8 마이너스고 네. 근데 우리만 0.3이라 이야. 그럼 내일은 3천 응. 공약 하나 해요. 아, 제가. 내일 3천 가면 제가 커피 3,000잔 쏘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거 하라고. 아, 쏘신다고요? 아니 대신? 공약을 하시라고요. 아, 3천 가면? 고맙습니다. 약속 한번 줘 아,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내일 3천 가면 네. 못 가면이죠. 못 가면 3,000잔인가? 못 가면 민주 씨가 3,000잔? 예. 예.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희 본부장님 왔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장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이슈가 활발하게 좀 반영이 많이 돼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기분이 좋은 하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상위 종목군들에서 방산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다음에 원전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조금 부진한 거를 충분히 만회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는 쪽 오늘 원전 쪽 뭐 미국과 우리나라 둘 다 불 엄청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테마성이 있는 뭐 재건 그 대북도 그렇고 뭐 양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았죠. 엄청나게 많은 산업군들 그리고 뭐 출산 쪽도 오늘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이 너무 많아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좀 즐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 할 때 초반대랑 올라갔던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까? 네, 많이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좀 조용했던 하루라고 봐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빼면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 그 걔네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되게 신나는 장이었는데. 신나는 장이었어요. 네, 거래대금도 13조, 거의 14조 나왔고 되게 거래대금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양호하네. 상한가 개수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슈가 사실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20%대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간 것들이 많아서 장중에 좀 꼬리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순환매가 좀 많았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은 오늘 한 5번 정도 위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이걸로만 하셔도 뭐 오늘 이게 파도 잘 타신 분들은 돈 많이 버신 거고 그다음에 뭐 한정기술 이런 애들도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막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오늘 네. 장 코멘트.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웃퍼폼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행이 아니라 예상했던 정도니까 예상했던 정도로 잘 끝났습니다. 무난하게 끝났고요. 뭐 아침이나 오전이나 오후나 뭐 끝날 때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빠진 것이 조금 좀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크게 해석의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 드릴 게 하나 더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외국인이 일단 수급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판다는 거. 네, 맞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상승했던 그 각도가 이제는 조금은 줄어드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모님?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근데 이제 현물 수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왜 이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급 주체를 보시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요 보시면 화면 보고 계시면은 네네. 요것만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1814억 원 나갔죠. 근데 나머지 2등이 29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크죠.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특정 산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원전 하나. 근데 원전이 엄청나게 잘 움직였으니까 이건 뭐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뜯어보면 네. 또 외국인 진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간 것도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간 거에서의 주체가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쪽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보면 하나에로스페이스 오늘도 하이닉스 사줬고 네. 일단 건설주 샀고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핫한 친구들을 계속 사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패시브 수급이 조금 나가서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동시효과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프로그램 매수에 좀 이탈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뜯어보면은 부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현물은 이제 가짜 현물 매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도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왜 거래소 이렇게 많이 나갔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이닉스 언급하셔가지고 네. 저는 오늘 하이닉스가 되게 좋은 힌트를 줬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요거의 네. 기대감으로 또 가는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하이닉스를 플레이할 때도 그런 좀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닉스가 초반에 한 4%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 오프닝 벨 할 때는. 네. 그러다가 결국은 1.4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딱 이런 문양이잖아요. 그쵸? 딱 문양이 딱 비슷하지. 문양 비슷하지. 아니 봐봐 차트를 봐봐.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네. 네. 딱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간다. 하이닉스 시그널을 준 차트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태극기처럼.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간다잉.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간다잉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예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무조건 간다 애국심으로 예 이렇게 뭘 찾나 했더니 말씀을 태극기를 드리겠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태극 문양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거 찾느라고 두 코멘트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우리 본부장님께 듣고 요거 싶어요. 태극 문양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태국 문양 멋있네요. 예, 요거 똑같죠. 차트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무궁화 아니야 무궁화? 네? 옆에 꽃. 요건 무궁화죠. 무궁화. 예. 알아. 무궁화. 좋네요. 예. 보기 좋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내 마녀의 날을 지나서 6월 달은 그럼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지났고 네. 미중은 런던에서 뭐 1차적으로 또 협상을 했다고 하고 네. 뭐 히토리 수출한다고 하고 유학생 뭐 방해 안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상법 개정을 이제 저기 민주당 원내대표 저기 뭐야 선출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다고 하고 네. 그러면 6월 달 브레이크가 이제 없는 진짜 삼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주식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게 다 이미 벌써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박찬강 본부장님.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정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의견이 취합되는지에 따라서 상법 개정에 대한 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또 흐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뭐 3천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슈가 있는 산업군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뭐 미국장에서 날아갔던 산업군들 거의 다 똑같이 반영이 됐고 이렇게 트레이딩이 잘 되는 시점인데 너무 지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슈를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지수로 보면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면 막판에 이게 동시효과 때 좀 더 올랐네요. 그래서 플러스 0.66으로 끝났는데 오늘 보면은 주력 산업군들의 상승률은 진짜 많이 높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원전 쪽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이거 장중에는 뭐 막 9% 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작은 종목군들 막 거의 다 상한가 가고 막 20%대 후반 가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 또 방산도 엄청 좋았고 그다음 그 이제 증권주들도 일부 움직였고 변압기도 맨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뭐 이런 애들 가면 또 지수는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 산업군들이 안 죽으면 어차피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저는 그런 산업군들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수는
갑자기 정부에서 뭐 상법에 대한 얘기를 확 땡겨 버리면은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신나게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반 지나가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뜨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전효민님, 민돌아빠님, 우리 PD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자동차님이 아직 걱정하실 점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땅비리님, 쭈아리님, 버트리님이 땡. 비님께서는 윗골이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네. 양말님께서 지수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탈감님께서는 꼴이 답답하다 이렇게 어허. 말씀해 주셨고요. 권종근님, 유자님, RMBM님께서 이래저래 아쉽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거,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많은 거 종목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엄청 재밌는 장은 아니었지 않나. 그냥 무난한 네, 내마녀의 날을 무난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네.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자손님께서 내일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하겠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내마녀의 날 지나갔고 네네. 말씀하시는 미중 협상 네네. 어쨌든 뭐 잘 됐다고 얘기 나오고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중 협상은 아까 그 말씀 오전에 드린 것처럼 관세율을 낮춘 건 아니고 시간을 벌고 밀어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망할 건 없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없고 주가는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간다. 상호 관세라든지 그다음 부채 한도 문제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 잠깐 절로 가. 나 별로 신경 안 쓸게 미중 이슈 이렇게 정도니까 더 만족스럽다? 그러면 주가가 미국도 버텼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직 그 반도체에 대한 것도 품목 관세나 이런 것도 아직 해결된 건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볼 건 없지만은 뭐 더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요인은 아직은 그걸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G7 미팅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일요일날 이후에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이 현물 4천억 정도 담았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담았어요? 하시는데 제 거에는 뜨지 않네요. 일단. 외국인이 많이 담았네요. 네, 그래요? 3,973억. 네, 들어왔고요. 아까랑 차이가 생긴 게 하이닉스가 1,799억 원이 새로 생겼네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대형 그 이제 수급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이닉스가 일단 많이 들어왔고, 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때 있었잖아요. 여기 네. 아까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대형주에 약간 좀 고루고루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집중된 게 아닐까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수급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외국인 수급도 바뀌긴 했지만 네. 동시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이거 마이너스 몇천억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플러스 1,500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바스켓으로 이제 고루고루 좀 닮았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지수도 조금 더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의 수급도 조금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아까랑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의미 있다 없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거는 당연히 의미는 있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수급이 변동이 된 거고 그다음에 바스켓으로 어쨌든 담았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롤오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일단 오늘에서 다음까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긍정 포지션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옵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때 만기 때 딱 들어온 게 다다음 날까지 수급 변동성이 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수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부터 외국인이 좀 오늘 담았던 거나 최근에 담았던 걸 좀 정리를 한다 한 이틀 정도 그것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고 근데 3일이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포지션이 바뀌었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롱 포지션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은 6월달은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김장현 본부장님? 지금부터는 약간 슬라이틀리
오버웨이트긴 하지만은 각도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가파른 각도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건 똑같은 거긴 한데. 네. 네. 그래서 보노님은요? 약간의 각도. 저는 지수보다는 좀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하기에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수가 안 올라가면 더더욱더 이슈 쪽으로 수급이 쏠립니다. 오늘 같이. 오늘은 뭐 이제 미국장 보시고 아침에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은 원전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장에서 제일 많이 간 게 원전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WTI 4% 급등한 것들, 뭐 지정적 리스크가 확대됐으니까 그런 거에서 유통주들, 그러니까 이런 이슈 쪽으로 확 쏠리고, 또 이제 원전 가니까 오늘 뭐 한전그룹도 다 가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연결고리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 매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더 보자 해서 순환매를 좀 많이 노려보고, 조금 더 뉴스에 기민해보고 수급 쏠리는 거에 공통적으로 간다면 그런 거에 조금 과감하게 배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이렇게 잡아 끌어서 가는 것보다는 뉴스에 따라 하루하루 변동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스는 지수가 안 빠지려면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는 산업군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산, 변압기, 조선 요런 쪽들이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오늘은 요거 MRO 쪽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증권 이런 애들도 요즘에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하루는 뭐 조선 쉬고 하루는 원전 쉬고 하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한두 개는 항상 올라주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면 되게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들어와 있고 예탁급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저라면은 이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최대한 수익을 요럴 땐 좀 극대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땐 지수가 떨어져도 이슈 네. 있는 쪽은 수급이 많이 붙을 겁니다. 네. 보노님은 이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이 지금은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사실 네. 그 섹터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하이닉스, 마쳤는데 변압기 알파는 뭐 딴 데서 먹어야 돼요. 증권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서 그거는 너무 그대로 올라갈 때 가져가고 팔았다가 또 내려갈 때 트레이딩 해야 사고. 돼요? 이런 식으로. 죄송한데 한 분만 좀 배려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주세요. 질문 끝난 줄 알고. 예, 예. 먼저 하세요. 질문 아실 거 예. 트레이딩 하기 좋은 섹터가 있어요. 예. 아까 그 에너지도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 같은 증권주도 그냥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확 빼려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올라왔잖아요. 거래가 늘 거예요. 14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코스피만.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그 트레이딩이 아마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느 증권주라고 딱히 찝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뭉쳐서 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 트레이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정고점이나 최고가 갔기 때문에 프라피틱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그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하이닉스도 트레이딩 할 수 있죠. 오늘 많이 전화 받았어요. 야, 어저께 24만 6천 원, 24만 몇천 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려면 파시고 내려갈 때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트레이딩 자신 없으면 굳이 많이 팔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하이닉스도 트레이딩 가능하고 증권주도 트레이딩 가능하고 심지어 조선주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중간에 많이 빠질 때는 못 산 사람은 약간 트레이딩 해도 돼요. 근데 위아래 간격을 5%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잘못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면 일단 포기하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사고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저희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3천 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섹터 바로 보죠. 네, 상승 섹터를 보면요. 오늘 원전 쪽이 단연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장에서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는 오늘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많이 나왔고요. 방산도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내용들. 그래서 뭐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 끄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확성기 껐다고 하네요. 기사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대북주들 전일 시간에부터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SDI의 그 유럽의 ESS
좀 계약한 거 그거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조금 잘 안 오르던 산업군이 올라와 주면 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좀 잘 버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전그룹이 완전 불을 뿜었습니다. 예, 뭐 한전 기술, 뭐 한전 산업이에요. 예, 그리고 한전 KPS. 그래서 이런 한전그룹들이 진짜 모처럼 거의 다 20%대 한번 갔다 왔죠. 그래서 에너지 쪽이 진짜 확실히 강하구나 이거 느꼈고요. 그다음에 WTI가 4% 이상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4%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넥스골에서 딱 땅 치자마자 이쪽 애들이 급등을 해서 하루 종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가갈 자금 엄마가 저 카카오랑 한전기술에 넣은 한전기술. 근데 이게 장이 얼마나 좋냐면 네. 한전기술 같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가 뭐 이때 2021년 막 요때 막 했었으니까 11만 6천 원 갔을 때 요때 막 했었거든. 네.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10만 원 아래에서 계속 빌빌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5만 원, 6만 원,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갑자기 오늘 이렇게 6월 달 들어서 1, 2, 3, 4, 5거래일 만에 9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장이 이거 들고 계셨던 분은 지금 몇 년 묵은 서름을 떨쳤겠어요. 지금 위치가 요렇게 92,000원이면 요 위치거든요. 요게 2021년 위치예요. 2022년 3월. 그리고 2021년 10월일 거야, 아마. 12월이네. 예. 요때여가지고 기술적으로도 딱 뚫고 올라가는 게 와, 진짜 마이너스인 사람이 잘 없겠다. 라는 장. 근데 어머니 혹시 맞아요. 이번 달 오기 전에 파신 거 아니에요? 못 참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원래 지금 마이너스인 참고. 사람들이 뭐냐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딴 건 가니까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맞아, 이걸 맞아. 왜 들고 있지? 안 가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증권방송에서 딱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 나와. 네. 아니 지금 투자자분들 답답하게 안 가는 거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뭐 평생 그냥 그거 안고 무덤으로 갈 겁니까? 이러면 맞아 내가 왜 맞아. 그랬지? 맞아. 하면서 팔고 나처럼 신용증권 같은 거 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고 네. 그러는데 아마도 안 파셨지 않을까요? 와. 예. 그래서 한전기술 요걸 보면서 아 지금 주식시장에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없겠다.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그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요런 애들을 왜 간 겁니까? 원전이랑 축하해 주셨잖아요. 축하주? 축하해 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체코 원전 계약 축하해 줬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런 것도 기분 좋았겠죠. 공신한 게 없다면 잘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원전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에너지 쪽으로 해서 간 건데 예, 원래는 원전 쪽으로만 되게 갔는데 그게 이제 순환매 차원으로 이제 뭐 설계하고 해체하는 쪽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랑 이제 뭐 한전그룹주도 당연히 영향이 있으니까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 600만 주면 뭐 평상시 거의 10배. 원전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상승 섹터 네. 궁금한 거? 아까 에너지, 원전, 방산. 저는 방산도 다시 조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잖아요. 하루 쉬면 하루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죽지 않고 진짜 번호님 말씀대로 쭉 볼 수 있는 건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예요 오늘 95만 8천 원. 그리고 이게 또 중동 긴장 이런 것도 여기 맞아요. 한몫할 수 있나요? 로템도 신고가. 네, 그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방사는 그러니까 산업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넘버가 안 나오고 하면은 참 애매한데 이게 숫자가 워낙 잘 나오고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가격 조정만 좀 이렇게 기간 조정만 잘 나와서 차근차근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슈가 나오면 가야죠. 예, 리포트도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방위 산업이 항상 이제 휴전 이슈 있으면 좀 억울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네. 휴전한다고 해서 사실 방산주가 뺄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방위하면 어쨌든 쉬면은 거기서 다 싸웠을 때 한 거 다시 채워야 되고 그렇다고 뭐 방위비만 안 줄어들면은 계속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좀 되도 않는 이유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뭐 그거에서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워낙 리포트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네. 로템 같은 경우는 또 수주 규모가 계속 좀 커지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이거는 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쟁이 많아지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납기라는 특성으로 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뭐 무기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면서 방산이 계속 달려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럼 얘네는 좀 쉴 때마다 오히려 담아보는 전략?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이들 기업들이 수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렇다고 지역이 안 늘어나느냐? 지역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계약건들도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서도 맺을 거고 또 기존에 있던 데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방위비를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안 만든대요. 그래서 그 납기를 맞추질 잘 못한다고 느리잖아. 네, 느리기도 하고 해서 산업 리포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너무 급하게만 안 올라가면 네. 진짜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들고 여전히 들고 있는 그런 쪽이다. 왜 이게 높게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의 산업의 성장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고 막 피어 그룹들 대비했을 때 엄청 비싸냐? 그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해외 기업들이 너무 막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면 부담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님이 방산 불패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승 섹터도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실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대충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예, 뭐 딱히 황산도 없나요? 있고, 예, 그냥 조용하게 소소하게 오는 지나간 것 같아요. 내마녀 날 치고는요. 저 건설하고 대북은 정책 이런 걸로 정책.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은 그 목표 주가에 완전히 오버해가지고 과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멱살 끌고 가는 거 아니겠다 싶어요. 근데 옛날에 진짜 생각해보면 그 대북주도 진짜 잘 갔을 때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하고 지금까지 차트 거의 죽어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강도가 고점까지. 달라지겠죠. 이 손바닥이 두 개가 마주쳐야지 박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 명이 박수 쳐야지. 미국 트럼프, 한국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여기 북한 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쳤잖아요. 우리 그렇죠. 박수 치려고 했고 북한도 네. 같이 끄면서 한번 쳐봐. 북한도 약간 그런 비슷하게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심리가 고조가 되면은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넘버는 나중에 실적 시즌 나올 때나 가서 근데 넘버는 아직 멀었네. 그걸 아직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분위기상도 그렇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대아TI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철도 관련된 주식 중에서 알아요. 어저께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3% 올랐어요. 이 기세가 그렇다고 기관이 사는 건 아닌데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뭐 목표 주가 이런 거 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괜찮습니다. 본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북주, 건설 이런 것들. 지금 딱 이슈 트레이딩 하기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예전처럼 북한하고 관계 좋았을 때 생각하면 좀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두 나라 정상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북주가 그때 갔을 때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갔거든요. 그죠. 트럼프 일기 때 특히나 많이 갔었고 또 우리나라 지금에서도 확성기를 껐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약간 뭔가 다시 제스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이슈도 남아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직도 주가가 아래쪽에 있지 않나요? 그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본다면 그리고 요즘에 정책주로 들어가는 쪽들이 그냥 막 뭐 저항 없이 그냥 진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대북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은 저는 원전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건설은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택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뭐 대우건설도 리포트 나오고 현대건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원전이 지금 또 잘 가는 대장주들이 대부분 원전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대장은 원전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대북주는 약간 저는 건설 쪽에서 약간 철도나 인프라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DIT라든지 오늘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들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현대그룹주가 특히나 그 예전에 금강산하고 뭐 해가지고 좀 네. 연결고리가 많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 뭐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걸 보면은 연속성이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주를 본다면 원전하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하락 섹터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하락 섹터는 뭐 크게 떨어진 거는 아닌데 오늘 지주사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요거는 이제 은행주 좀 중심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증권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예대 마진을 좀 건드릴 확률이 있고 뭐 우리가 김밥 2,000원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전력 인상 안 하겠다. 전기비 인상 안 하겠다. 라는 거랑 약간 예대 마진을 공격할 수 있겠다.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좀 은행주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실리콘2에서 오늘 물음표가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코멘트들을 좀 읽어봤는데 요게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이게 좀 오류가 나서 마치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것처럼 표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전에도 그랬었던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이기 때문에 잠정치는 잘못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11일부터 20일에 데이터가 나올 때 수정돼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리콘2는 그런 부분에 좀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실리콘2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예. 당연히 투자 심리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졌고요. 네. 일단 반도체에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조금 쉬었어요. 조금 쉬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 좀 쉬었습니다. 실리콘2 편입했죠? 아니요. 에이, 어제 왜 초 그래? 왔죠. 어제 초기 와가지고 또 삼성 했잖아요. 초기와 실리콘2 하고 싶어가지고 군침 아하, 줄줄 흘리더만. 역시. 뭐 했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편입했다고? 삼전을 편입했다고? 어제 실리콘도 달라더니 제가 그래서 실리콘2 그냥 삼성전자 했잖아요. 그거 주고 받았으면 멋있었겠다. 받았으면. 실리콘2인데 제가 어제 실리콘2 나 해도 돼? 이랬는데 그렇지. 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것만 군침이 줄줄 날까? 와, 나 왜 군침 그랬어? 싹 돌아. 아, 나 진짜 뼛속까지 파란색인가 봐. 그걸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네, 좋잖아. 알겠습니다. 군침 도는 거 제가 예 카나리아의 그 새 있잖아요. 새, 카나리아 새. 광산 안에 카나리아 요것처럼 네.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군침 가는 군침 도는 거. 매일 하나씩 얘기해 봐. 각 갖고 계신 거 찍어줘. 다 팔아요. 지금 두려움을 벌벌 떨고 계실 겁니다. 내 종목이 나올까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2나 화장품 쪽 뭐 그랬고요. 아, 저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급동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대통령실 갔다 왔어요. 예. 빨리 갔다 왔네. 다음에 뭐 사야 되나? 네, 아 용산-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거 제가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만 피하려고. 극비입니다. 극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 하나씩 집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본원님부터 방금 찍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하나만. 미리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은 지주사랑 금융은 금융에서는 증권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대 마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주사도 약간 그 원내대표 선출되고 아마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막 기사도 뜨고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눈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낼름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좀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 정도에서는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면은 지금 요 수출입 데이터나 화장품은 결국에는
다음번 데이터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예. 뭐 그거를 명확하게 뭐 애널리스트 싹 정리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 데이터가 수정되는 건 다음이 돼야 되니까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도 급등한 거에서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계속 상법이나 이런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들이니까 오늘 하락에서는 이 두 개를 조금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언급을 하셨으니까 물어봅니다. 네. 역시나 또 저는 예리합니다. 네. 예, 자 요거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보노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주사가 5월, 4월, 5월 해가지고 급등을 쫙 해놓고 네. 6월 달에는 이제 좀 쉽니다. 오. 지금 일주일째 쉬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지금 쉬고 있어요. 이게 지금 LS인데 지주사 차트가 다 똑같아. 네. LS 요거죠. 삼성물산 1, 2, 3, 4, 5 쉬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HD 현대 여기도 5일 동안 쉬죠. SK 쉬죠. 네. 카카오는 좀 다른가? 카카오는 좀 다르고 예 SK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비슷하네요, GS, 그래도. GS도 이렇고 그래서 요렇게 쉬고 있는데 요게 지금 끝났다. 그러니까 지주사 그 물, 지주사에 대한 급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쉰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올라오는 건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아 무지성으로 올라오는 건 끝났다. 네,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PBR이 더 올랐다거나 아니면 자회사가 좀 더 싱싱한 뭐 실적을 잘 내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자사주 처분과 조금 영향이 있거나 뭐 그런 지주사들은 조금 쉬어도 똑같이 쉬어도 아마 올라갈 때 탄력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좀 신중론으로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뉴스가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횡보를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거 하시던 분들은 아마 정책주로 많이 하겠죠. 지금 뭐 최근에 뭐 지역화폐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오늘은 대북 뭐 이런 쪽들로 다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에서 놀던 수급 중에서 일부가 거기서 이제 좀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슈 나오면 또 거기서 놀던 것들 다 여기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열어봐야 되고 내용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 이거 진짜 상법 개정 맞지 이래버리면 뭐 또 다 같이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역시 뭔가 좀 하는 기업들 뭐 자사주 처분이나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가겠구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용 형님께서 네. PBR 1까지는 지주사 무조건 강력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습니까? 지주사 PBR 1까지는 나는 무조건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언젠간 먹고 말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한 0.6, 0.7 왜냐하면 대부분 지주사가 0.2, 0.3이 많았기 때문에 더블 정도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강력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종목이 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뭐 좀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1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뭐 진짜 딱 지주 회사고 싼 거 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는 1배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토스 전략을 모르시네요. 치토스 전략.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옛날에 광고 있었어요. 그 치타. 맞아요.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전략. 그래서 PBR 무작정 이를 보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하락 섹터 중에 하나 찍으신다면? 그 지주사 하나 하고 하나 그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주사가 무조건 1% 그러니까 1배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고요. 다른데 만약 밸류가 아까 본인님도 비슷한데 0.56 쉽게 편하게 얘기해서 0.56인데 ROE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 별로 관계없이 싸다고 하면은 큰 대형주에서는 가장 싼 건 SK입니다. 0.4배니까. 예. 근데 거꾸로 오늘도 지주사에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SK 스퀘어. SK 스퀘어는 올라가죠. 근데 이게 어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아. 어저께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근데 SK 스퀘어의 그 동인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얘는 NAV의 80%예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 빠졌잖아요. NAV가 뭐예요? Net Asset Value. 음. 그것이 이제는 원래 갖고 있는 지분의 100% 해주면은 100%인데 보통 50% 하면 50% 할인을 하는 건데 예. SK 스퀘어는 북밸류가 높죠.
근데 ROE가 더럽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ROE랑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하이닉스 관련되면 SK 스퀘어인데 오늘 SK 스퀘어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로 따지면 SK지만은 그거는 다른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SK는 왜 다른 이슈가 있어요? SK 사고 SK 싶은데? 그룹 전체적으로 뭐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때문에 자금 그래서 문제가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ROE가 아까 제가 0.4가 PBR이 싸다 그랬잖아요. ROE가 얘네들은 5%밖에 안 나와요. ROE가 5%면 PBR 0.4가 싼 건 맞는데 이게 ROE가 금방 올라가지 않은데 뭐 자사주를 뭐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닌 이상 ROE가 갑자기 7%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시 PBR이 0.4배인 것이 예. 갑자기 0.7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계산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SK는 SK대로 가만히 있는 거고. 아 그럼 예. 또 하나 예리한 네, 질문 그렇게 또 다른 하나만 거죠. 드릴게요. 예. 지주사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진짜 예리합니다. 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아직 안 했는데.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 네. 내가 조금 더 변동성을 좋아하고 네. 난 진짜 이 정부를 믿는다. 지주사 화이팅. 이런 마음이 있다면 SK 스퀘어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까? 훨씬 유리한 건 아니더라도 네.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더 사기엔 목표 주가가 좀 까리까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SK 스퀘어로 근데 이 얘기를 사실 한 달 전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절대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ROE나 측면에서 SK 스퀘어가 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 사라는 것처럼 느끼는데 SK 하이닉스가 10% 이상 빠지지 않는 한 SK 스퀘어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PBR이 싸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죠. 예. 아마 그렇죠. 하이닉스는 전고점 왔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외국인이 산 거는 제가 아침에 말씀했는데 오라클에 대한 내용이 오늘 가져왔는데 네. 엄청 좋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좋아요. 오라클에 대한 얘기가 엄청 좋아요. AI 관련되는 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오라클을 사는 게 더 낫겠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사는 게 맞아요.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오라클 관련된 리포트가 잘 나오겠는데 제가 뭐 그 중에서 2페이지만 가져왔으니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어디 거지? 노령도 안 하면서 얘기하면 혼나지.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예. 네. 여기 페이지 8페이지. 8 빼기 2. 8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목을 읽어주세요. 전례 없는 클라우드 수요의 시대.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을 제시했다. 못 먹어도 고. 예.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온 게 스타게이트잖아요. 오늘 그 오라클하고 원래 그 오픈 AI하고 예. 그다음에 그 같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걸 반영을 안 시키고도 넘버가 너무 싸다는 건데 이렇게 넘버 볼까요? 클라우드 매출은 컨센서스가 35인데 40%, 인프라 매출은 60인데 70%. 그다음에 아직 수익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성장률이 100%. 작년 대비해서 모든 더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거 업데이트를 이렇게 할 건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자신감을 강력히 피력했다. 리포트 한번 보세요. 그냥 완벽하게 적었어요. 밸류에이션이 28배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7% 올라가고도 28배면은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다른 것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싸요. 근데 얘네들 마진이 40몇 프로 나오거든요. 오라클이 아마 한껏 찢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전력이라든지 AI 순수하게 관련되는 주식은 네. 오늘 눌리거나 그럴 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은 환율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관에 판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뭐라고요? 국내 기관에 파는 거, 삼성 하이닉스 파는 거, 특히 하이닉스 파는 거는 신경 쓰지 말아도 돼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랑 오라클이랑 상관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관계가 있죠. AI입니다. 100%는 아니고 50%는 관계 있죠. 삼성은 삼성전자는 한 20% 관련.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오라클이 뭐냐. 네. 정규장에서 0.6% 빠지고 네. 폐장 후에는 올랐어요? 그럼요. 예, 실적 발표되고. 7% 정도? 7%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논리 구조가 이렇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쪽이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걸 잘하면 네. 엔비디아가 칩을 더 많이 팔 거고 그렇지.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니까 그럼 하이닉스도 올라야 된다. 그치, 논리구조. 인과관계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이거 오라클이 잘 가도 엔비디아가 같이 급등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미리 갔지. 엔비디아가 각도가 약해지는 거는 전고점에 딱 3% 남았어요. 중국 향이 지금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비슷하게 미리 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36배 가니까 조금 숨차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브로드컴은 38배까지 갔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2배 가고 그렇죠? 애플 빼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안 보던 곳이 있는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데 얘네가 오늘 7% 올라도 28배니까 싸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를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같이 엮어두는 게 맞지만은 그게 잠깐 멈추는 거하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라클 잘 가고 엔비디아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하이닉스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장중에 제가 아침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딴 얘기는 이건 다른 네네. 얘기인데 하반기 아니 내년도 또는 연말 내년도 갔을 때 연말 혹시 관세고 나발이고 해가지고 불투명성은 경계한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이닉스에서 했어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그 관계자. 그것이 혹시 그 정고점 가니까 20점 보니까 약간 프라핏 테이킹이 빌미를 줬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혹시 국내 기관 투자가한테 자극을 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뭐 더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뭐 저기 민트님 궁금한 거 있어요? 금융, 화장품. 화장품 얘기하셨고 금융 다 하셨네요. 네. 넘어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볼까요? 네, 특징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NG 쪽이랑 오늘 하나오션이 좀 불을 뿜었는데 뭐 한국투자 이거 제 거가 제가 결제해서 보는 거에서는 전일로 나오는데 어쨌든 요 이제 미국 조선 진출 그러니까 이제 오스탈 인수한 게 이틀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포지션이 바뀐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롯데관광개발은 리포트가 굉장히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비수기였던 1분기에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국내로 많이 놀러 오고 또 무비자 또 하고 하면은 제주도로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실적이 더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약간 합리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리포트이긴 해요. 최근에 기조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쌈지엔터는 오늘 이제 출산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SM과 IP 컬래버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등골핑이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범한표세 엄청 오랜만에 얘기 들어보실 텐데, 이제 잠수함 해외 수출 기대감이라는 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해상 폭력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좀 부각되면서 이거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진엔텍 이게 원전 기술, 그러니까 뭐 해체까지 요즘에 원전 얘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체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전 저게 신기해요. 뭐요? 범한 퓨얼셀 목표가를 19,000원이면 19,000원이지 18,900원으로 상향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의미 있어요? 예. 홈쇼핑에서도 99,900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좀 싸게. 뭐지? 19,000원까지는 아니, 아니다. 안 돼. 예. 그리고 18,900원. 900원까지는 괜찮다. 예. 아. 그 뜻이죠, 애널리스트.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이, 맞죠. 맞잖아요. 18,900원. 엄청 열심히 계산하시구나 하나씩. 뭔가 세일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으면서도 19,000원까지 아니니까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을. 18,900원? 네. 18,950원 안 한 게 어디야? 목표 주가가 10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바보 같다는 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원칙주의자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8,900원. 네. 자, 그럼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아까 요거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북한이 대남에 대한 소음 방송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을 했다라는 기사가 추가로 있었고 그래서 대북주가 처음에 초반에 좀
비리비리했죠. 아난티 처음에 비리비리하다가 이제 오프닝 배 얘기하면서 막 20% 넘어가고 했는데 또 살짝 꺾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 나오고 또 한번 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좀 뭔가 제스처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때도 대북주가 되게 좋았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스탠스가 조금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발로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액션이 네. 나오는 거니까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부터 해서 처음 있는 이슈니까 아마 좀 연속성은 그래도 몇 거래일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기 김정은이랑 서신 교환하고 싶다 그랬대. 오전에 서신이요? 응. 편지. 편지 주고 싶다고. 알죠. 연애 편지. 연애 편지. 그동안 나 너무 서운했지. 다시 이거 왔어. 편지 보내려 그랬는데 네. 저기 뉴욕에 있는 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막았대. 왜요? 편지 하지 말라고. 어... 이 결혼 반댈세. 알죠. 예, 이 결혼 반댈세. 얼마 주면 헤어질래. 어. 그래서 예. 편지 뭐라고 쓸까? 사랑해. I miss you. 이런 거. 같아요. 그 트럼프 약간 남북 요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남북경이요. 그 현대로템 네. 줄기차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요. 5만 원부터. 네. 아 내가 계속 들고 있었으면 이거 지금 3배 먹었죠. 3배. 3배? 제가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3배 더 먹었어요. 17만 9천 세 배 원인데 먹었어요. 와. 인생 바꿨습니다. 아이씨. 하지만 지금은 신영이를 사랑하시잖아요. 신영이 네. 신년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네. 신영이를 들고 계속. 신영이. 신영이 차트가 너무 예뻐.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은 원자력인데 그 오전에 명예코가 오클로 관련된 뉴스를 잘 정리해줘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IM증권에서 뉴스케일 파워 두 개가 둘 다 많이 올랐어요. 하나는 오클로는 30% 올랐고 뉴스케일 파워는 1%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얘네도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 촉발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거다. 특히나 SMR 쪽에서는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SMR이죠. 이 시장이 40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 뭐 BHI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높은 기업들의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원전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로 또 정리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원자력을 엄청 많이 지으면 저 핵폐기물은 어떻게 해요? 저 결국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뜬다라는 게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 뜰 때 폐배터리 산업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이 이제 대세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얘기한 거 해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럼 얘네도 이제 움직여야지. 왜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런 플로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에서 맨 마지막에 거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때가 있겠죠. 그쵸. 어텐션 해야 돼요. 오케이. 다음 뉴스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도 결국 내마녀의 날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올랐어요. 0.45% 올라서 2,920. 네. 내일은 욕심 안 부리고 2950 2950. 안착.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에이, 또 예상하셨다. 2950 됩니까? 미국은 딱 하려고 그랬어. 예. 근데 딱 원차고. 어때요? 2950 됩니까? 미국이 0.5% 오르면 2950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이 0.5%만 오르면 2950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이 0.5%만 오르면 2.5% 이상만 오르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미국이 0.5% 오르면 2950. 내일은 2950 딱 하면은 일주일 깔끔하잖아. 나 좋아. 깔끔하지. 기가 막힌데. 근데 초친 얘기 하나 할까요? 예. 반도체를 파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못 갑니다. 반도체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삼전 하이닉스? 아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비스무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직관에 반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플레가 확 내려가면은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인플레가 디플레이션식으로 네. 확 떨어지는 인플레가 아닌 거죠. 예. 인플레이션 CPI 뭐 고용지수 해서 인플레가 확 떨어지면은 반도체를 파는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닿아요? 이 그림 하나 보니까 8페이지. 8페이지. 와, 8페이지 8페이지는 진짜 아주 중요하잖아. 핵심 자료인데. 일부러 해놓고 나서 와, 색깔도 있어. 민주당, 이거 개혁신당, 국힘. 와. KB증권에서 한 건데 예. 통합이다, 첫째 통합. 이 리포트 이거 제가 85% 동의합니다. 오. 이게 여기 보면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가격에 전가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인플레가 늘어나죠. 예. 지금 상황이 이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어. 거꾸로 가격 전가를 못 시킨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든다. 마진이 앞차기 가죠. 예, 그게 줄어든다.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고용과 투자가 약화될 수 있죠. 그렇죠. 투자가 약화되면은 반도체도 안 좋은 시그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 반대로 역할을 할 공산이 있고요. 이것이 3, 4분기 때 퀘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아. 7월까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8, 9월 달 됐을 때는 인플레가 갑자기 잡혀. 무슨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잡히는 게 뭐냐면 가격 전가를 못 시켜서 잡히는 거야. 음. 그러면 기업별로는 다른 행동이 영향이 미쳐서 이것이 반도체 4, 4분기부터 이상한 시그널로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는 8, 9월 달에는 다르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일단은 그럼 지금 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네. 일단은 먹고 보시죠. 그러니까 예. 지금이 아니라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너는 좀 더 일단 가고 6월 일단 달 가고 파티할 땐 다 같이 마셔야죠. 그리고 여름휴가 갈 때, 예, 예. 여름휴가 아이, 갈 때는 그때. 여름휴가 갈 때는 조심해. 여름 휴가가 그거잖아요. 8월. 그렇지. 8월 15일 그리고 날. 8월 달에 우리 저기 뭐 그, 예. 그 오빠 법안 통과도 있고. 오빠? 오빠. 예. 오트리플 감세안. O 트리플 B. 예. 네, 이것도 있고. 다른 방송에서 그 오빠 법안이라고 말하는 얘기했어요. 분이 계세요? 문제가 얘기하죠. 아하. 트렌드 리더. 그럼 트렌드 세터. 세터. 오케이.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볼까요? 보로님은 어떤 그림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슈 서바이벌이라고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이슈로 뭔가 전투할 게 많았고 네. 또 되게 서바이벌. 이제 강력한 수급의 힘이 되어 있어서 소를 좀 되게 단단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재밌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 아마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다들 오늘 좀 돈 많이 벌었다, 재밌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산업도 집중되고 이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같은 산업에서 자꾸 해먹는 사례가 있을 때가 사실 트레이딩 할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오늘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총은 어디 회사 거예요? 어디에서? 로템인가? 뭔가? 어디 거예요? 총?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 회사 살라고 네. 힌트 준 것 같아가지고. 네. 이슈 서바이벌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예,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장 첫 바다로 넣어놓은 오늘의 한마디 요겁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아, 있습니다. 이거 좋죠. 네. 그리스 연극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오. 저도 몰랐죠, 사실 당연히. 음. 기계 장치 중요한 건 신입니다. 신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신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해 주는 게 예수님이라고 하고 저 기독교 안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계 장치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계처럼 내려와갖고 우리를 구세주처럼 구원해 주는 거.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우리 2750 정도밖에 저도 못 봤는데 2900까지 온 거에 사실은 정권 바뀌면서 이거를 강력히 밀어붙인 그거 일단 나중에 성과를 정확히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추진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세상에는 신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지 기계장치처럼 내려오는 신을 목매야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결국은 신과 같은 존재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보노님도 있고 저도 있고 오래 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기계처럼 내려오는 신처럼 초항해 주시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딴 얘기를 하는데 I 트리플 저는 I 트리플 정도밖에 못합니다. I 트리플이 뭐예요? 아까 O 트리플 B 했죠. 그러니까 얘기죠. 오빠. B가 세 개잖아. I 트리플 I 세 개인데 저는 그냥 integrated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대신 생각해서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투자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뭐 확 내려와서 기계처럼 내려와서 신처럼 내려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도한 기대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I3이 아니고 I4로 원하는 것 같아요. I4로 뭔지 아세요? 더 시리어스하게 농담이 아니고 아까 앞에 똑같고 인베스트먼트 인티그리티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대신한 게 모든 게 맨 마지막 implementation. 이거 해라고 찍어주기까지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신이죠. 그냥 데우스 엑스 마키나죠. 그러니까 저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아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아이디어 맨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안 해도 상관없고. 네. 이상입니다. 정리를 좀 해달라고. 정리 안 해도 돼. 우리가 잘못했네. 자꾸 3천 가냐 안 가냐 정리하자. 물어보면 안 되지. 정리하자면 나 믿지 마. 요게 정리입니다. 나 믿지 마. 그렇지. 예. 정도껏 믿으세요. 예.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한마디 주셨는데요. 저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수 돌침대 아시죠, 여러분? 별이 5개. 이게 장수 돌침대 맞나? 맞아요. 네. 거기에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응. R&D 부서가 있어. 네. 장수 헬스케어라고 법인이 또 따로 있나 다른 게 봐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쿨 냉감 이불. 여름용 냉감 이불. 그래서 요 이불이 감이 엄청 좋습니다. 예, 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쿨하게 요 감이 딱 시원하게 여름용 이불로 어때요, 민트가 직접? 제가 지금 덮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에어컨이 세가지고 추운데 근데 또 더워. 근데 더운데 또 추워. 할 때 입기 입는 게 아니죠. 덮기 진짜 덮기 딱 딱 좋은 좋아. 네, 이불입니다. 원래 행복이 그거잖아요. 네. 겨울에는 이제 창문 열고 그리고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 맞아. 있는 거. 네. 여름에는 에어컨 에어컨 틀고 틀고 요런 이불에 딱. 빨개 벗고 있는 거. 이불 딱 덮고. 네. 그래서 장수돌침대 쿨스킨 프리미엄 냉감 이불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슈퍼 싱글은 68,000원, 퀸은 77,000원, 킹은 87,000원이고요.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한 쿨링감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통기성 좋고 흡습성 좋고 냉감 소재 좋고 이것도 소재가 뭐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KC 인증으로 유아용까지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원단으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사이즈, 컬러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레이, 블루, 핑크 다 있습니다. 아우.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본 티셔츠 싸게 가져왔습니다. 네. 95,500원짜리인데 49,000원에 가지고 온 오. 폴로 랄프로렌 티셔츠. 남녀 공용 3장 패키지인데요. 네. 3장을 49,000원에. 진짜요? 예. 근데 그 색깔은 고를 수가 없어. 옵션이 1, 2밖에 없는데 그럼 뭐뭐 있어요, 색깔? 옵션 1은 네. 화이트, 스카이 블루, 네이비 이렇게 있고 옵션 2는 그레이, 블루, 네이비. 예. 다 무난한 색깔이에요. 무난해요. 그래서 기본 티로 입을 수 있는 폴로 랄프로렌 기본 티 있습니다. 100% 코튼이고요. 네. 해외 폴로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정품.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렸으니까요. 더보기란에서 보셔도 되고요. 채팅창에서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하나 더 하실까요? 아니면 저희 그냥 명박대전하고 오늘 편하시죠. 일찍 끝낼까요? 네, 일찍 끝나서 상관없습니다. 일찍 끝내는 게 좋죠, 오너님? 뭐 길게 해도 됩니다. 길게 해도 돼요? 40분까지? 그건 앞건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앞권 앞권 때문에 안 돼요. 앞권은 무조건 봐야 돼. 맞아. 그럼요. 나도 끝나고 앞권 보고 갈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할게요. 네, 하세요. 예. 네. 자, 그럼 명박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명박대전. 왜 명박대전만 하면은 왜 이것만 하면 3,000명이 나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이기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차트 보여주세요. 그래프. 오늘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 아니지. 신영증권 마이너스인가? 네. 신용주가 마이너스. 신용증권 오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배렸다. 오토헤븐은? 오토헤븐 마이너스. 네. 저는 오늘 삼전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페이가 지켜주면서 15.28% 수익을 가져가고요. 명예행은 마이너스 3%입니다. 가지고 가실 건가요?
펠레킴님 내가 아이디 처음 보는데 네. 이 불장에 마이너스 3% 너도 대단하다라는 참내 예능으로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진짜 실력이겠어요? 참 방송을 몰라 펠라님 예 알겠습니다. 네. 뭐라 한다고? 어디 들고 가실 거예요? 들고 둘 다? 가야지 못 먹어도 고지 이런 장에 죽을 수는 없어 묵고 따블로 가 사구 파토 네. 따블로 가 이 예. 두 종목 중에 그래도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확률? 신형이잖아. 두 분은 어떻게 예. 보세요? 신형. 사실 오늘 증권주들 반 이상은 잘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용이 왜 걔만 그러는지. 아 크로아상님께서 네. 주식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예예 뭐라고요 보노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 근데 신영증권이 네. 지금 괜찮죠? 보니까 차트가 괜찮죠? 좋아. 차트가 좋아. 외국인이 많이 팔고 그렇죠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팔고 있다고. 네. 그렇죠. 아니 팔고 있다고요. 아, 네. 팔고 있어. 그래서 내일 살려고 파는 거야 근데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에이 이거 많이 안 팔지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어차피 졌으니까. 오토에버는 괜찮아요. 오토에버는 기간이 그건 계속 사고 괜찮아요. 있어서 네. 괜찮은데 뭐 외국인 요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신영증권은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증권사들 예를 들면 키움증권 올랐잖아요. 키움 네. 키움증권 보면 키움은 외국인이 샀잖아요. 오. 네, 얘는 외국인이 팔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사주네 그래도. 거래 오른다고 항상 하니까 키움을 딱 올리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신형은 외국인이랑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로컬이에요 로컬 로컬. 동네 중국집 뭐 외국인이 갑니까? 명동에 가야지 저거 뭐 불닭볶음면 외국인이 먹고 네. 있지.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거. 형 자꾸 근데 불안감 개인이 진짜 신영증권 좋아하나 봐요. 엄청 좋아한다니까. 형. 개인이 좋아요. 음. 엄청 좋아요. 신형이야. 미래는 신형이야. 알겠습니다. 가져가죠 함정. 저 가져가야죠. 네. 저는 신형하고 오토웨버 가져갑니다. 네. 예. 주식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할게요. 잘할게요. 너무 잘하면은 못 볼 수도 있어.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 게요? 못 볼- 너무 잘하면은 네. 지나치게 잘하면 못 볼 수도 있다. 아 근데 저 진짜 주식 잘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자고 이러는 거지. 진행 잘하니. 진행자. 주식도 잘해. 보여줘. 알겠습니다. 네. 자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해와야 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공부를 좀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투어 한 번 더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어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비리그 캠퍼스와 뉴욕의 보스턴 거리를 활보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배우고 즐기고 맛보는 시간 그랜드 드림 투어 인 뉴욕 앤 어허. 보스턴 와우. 선착순 시작합니다. 하버드하고 MIT, 예일, 브라운, 콜롬비아 대학교 탐방하고요. 네. 아이비 리그 잭슨 선배와 미팅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이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현직자, 예. 월스트리트 금융 리더 특강 있고요. 버스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자연스 박물관 와. 관람 있습니다. 네. 투어리즘 이거 확실하게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스테이크하우스 가가지고 조업원한테 딱 얘기하는 거야. 네. 워렌 버핏 패키지 플리즈. 그럼 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 근데 스테이크하우스 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맛있겠다. 네, 그래서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좋아할 우리 아이가 교육으로서 최적의 그런 네. 여행이 될 수 있는 미국 투어 맞아.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네. 아,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예. 동남아식 영어라는 그런 억측이 많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도 뭐 저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오늘 목요일까지 긴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예의주시했는데 오늘 잘 넘어갔고요. 내일은 뭐 다 넘어가서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심히 영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